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투스에서 통합과학, 생명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승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제가 정말 알짜배기 정보를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기대하셔도 좋겠고요. 네,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일단 저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통합과학이 수능 시대로 들어왔죠. 그렇죠? 그래서 수능 통합과학을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잘 들어주셔야 되는 게 내신 통합과학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예비 고1 학생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내신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내신 통합과 시크릿 정보를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 잘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통합과 내신 공부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저희 커리를 잠깐 소개시켜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아까 소개를 받은 것처럼 현재 이투스에서 이제 물화생지 다 합쳐서 과학 영역 1위를 하고 있는 1위 강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의 양력인데요. 저는 현재 이투스에서 1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투스 대성 종로 비상 메가 모의고사 등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설 모의고사를 출제한, 검토가 아니고요, 출제를 한 출제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일무이한 강사라고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권 이상의 메이저 출판서 생명과학 교재 또는 통합과학 교재를 집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필한 대표 교재인데요. EBS 교재는 어마무시하게 이제 대표 집필자로 많이 집필을 했고요. 하이탑 유명하잖아요. 하이탑 지금 개정 하이탑입니다. 내신 탑티어라는 하이탑. 통합과학도 집필했고 본 통합과학 등등등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 이것만 봐도 좀 전문가다 이런 느낌이 좀 드시죠, 그죠? 네. 그리고 저는 이투스에 오기 전에 현직 고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이제 숭이여고라고 서울과학중점고등학교로 10년 재직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그래서 내신에서도 그 누구보다 잘 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학교 선생님만 아는 시크릿 정보를 오늘 많이 가지고 왔다라는 거. 네, 그리고 학교 선생님 하면서 저는 이제 전국 연합 학력 평가 출제위원, 그리고 수능 출제위원 이런 것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EBS 대표 집필자였고, 생명과학 교과서에도 제 이름이 있고 등등등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학교 내신이나 아니면 수능이나 이런 거를 다 섭렵한 전문가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능 통합과학에 대해서 일단 짧게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네, 얼마 전에 예시문항이 발표가 됐습니다.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네, 이렇게 1번만 가지고 왔는데 크게 바뀐 것은 문항수가 20문제에서 25문제로 늘었고요. 따라서 이제 탐구 영역 30분에서 40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총점은 같고요. 근데 쪽수는 이제 문항수가 늘어났으니까 늘어난 건데, 배점은 이렇게 됩니다. 기존에는 탐구 2점이 10개, 3점이 10개,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킬러 문항 있잖아요. 킬러 문항은 4, 5개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배점이 문항수가 늘어남에 있어서 0.5까지 나왔어요. 0.5. 그래서 1.5, 2, 2.5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는데 우리 아이는 어차피 이건 상관없으니까 이것만 알면 되는 거고, 중요한 것은 그러면 문제가 어려워졌냐 쉬워졌냐 이거잖아요. 그죠? 어려워졌을까요? 쉬워졌을까요? 우리 아이가 이때보다는 과탐이나 사탐이나 이제 푸는 게 오히려 좋아졌을까요? 싫어졌을까요? 지금 현재 제가 많은 학생들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재종반도 하고 있고, 그리고 온라인에서 몇만 명 이상 같이 가르치고 있는데, 이제 30분에 이제 킬러 문항이 4, 5문항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학생들 16문항 비킬러, 중킬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몇 분 만에 풀까요? 한 문제당. 쉬운 문제는 20초. 그리고 준킬러는 1분. 그리고 킬러는 3분에서 5분. 그러면 16문항을 현재 30분에서 16문항을 15분 잡고 푸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4문항 킬러를 15분 잡고 푸는 거예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탐구는 이제 타임어택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25문항으로 늘었는데 여기서 5문제 는 거에서 킬러 문항 끽 해봤자 한두 문항 늘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시간을 10분 더 늘어났습니다. 그럼 학생 입장에서는 5문제 는 게 더 큰가요? 10분 더 는 게 큰가요? 10분 더 는 게 더 큰 거죠. 왜? 킬러 문항 풀 수 있는 시간이 더 확보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내용 자체도 당연히 통합과학은 이제 지금 물화생지보다는 쉬울 테고요. 그러니까 통합과학이 지금 탐구보다는 쉬워졌다. 이게 맞는 말이긴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수능 통합과학의 키워드, 제가 이제 수능 출제도 하고 다양한 출제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출제위원 시각에서 딱 보니까 크게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가지. 네, 그래서 첫 번째 통합입니다. 통합. 통합이라는 게 이제 통합과학에는 물화생지가 다 있을 텐데 지금 이 물리 몇 문제, 뭐 화학 몇 문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문제에 물리도 있고 생물도 있고 뭐 이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 물리가 중요하냐, 생물이 중요하냐, 화학이 중요하냐 이게 아니고 단원별로 어차피 다른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걸 딱 봤을 때 이게 물리인지 화학인지 일단 모르는 경우도 많고 내용 자체가 섞여 있는 것도 많기 때문에 이제 이게 물화생지 중 뭐냐 이렇게 구분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 그냥 단원의 통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예시문항을 보면 우리 통합이라는 게 보기의 통합일 수도 있고 문제의 통합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지구과학 문항이거든요. 그런데 보기에 여기 뭐 족, 원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화학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 자료의 통합인데 이거는 화학 내용이고 이거는 또 지구과학 그리고 인체니까 뭐 생명과학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물리랑 뭐 화학의 통합이라기보다는 단원의 통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는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출제를 많이 해본 결과 저도 이제 교사 생활 10년 하고 그리고 이투스로 제가 스카우트 돼서 이투스에서 지금 한 4년 했거든요. 교육과정이 3번 바뀌었습니다. 제가 교직 생활하면서. 근데 교직 생활하면서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무조건 나오는 게 새롭게 추가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뭐냐? 이게 통합과학 1 내용이고요. 2 내용인데 통합과학 1에서는 맨 처음에 과학의 기초라는 게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단위예요. 단위. 그래서 이제 뭐 중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고등학교 물리 보면 뭐 문제는 센티미터인데 물어보는 건 미터야. 뭐 이렇게 단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게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 통합과학 2에서는 맨 마지막에 과학과 미래 사회라고 해서 이거는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거쳤잖아요. 그래서 신속 항원 검사, PCR 검사 이런 내용이 들어왔고 지금 AI 시대니까 이제 뭐 인공지능에 대한 내용, 뭐 빅데이터에 대한 내용, 이건 상식적인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렵지 않다라는 거. 어쨌든 뭐 어렵든 어렵지 않든 무조건 수능 때 시험 문제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거.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나온다. 네. 그다음 세 번째 키워드는 탐구 활동입니다. 탐구 활동. 탐구 활동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실험이에요. 실험. 그러면 이제 과학에서는 실험이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이번 예시 문항을 봐도 이렇게 실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이런 실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실험 문제는 배점이 높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일단은 문제 사이즈가 커요. 이거 읽어야 돼. 해석을 해야 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신 시험도 탐구에서는 무조건 나온다 보시면 되고 이제 수능에서도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점도 높을 것이다. 그래서 교과서 딱 받으시면 거기에 이제 탐구 활동 있어요. 그거를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거기서 수행 평가도 또 많이 나오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이제 키워드 크게 이제 3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수능 첫 번째 뭐였죠? 통합. 두 번째는 새롭게 추가된 내용. 세 번째는 탐구 활동. 이거를 중점적으로 아이를 이제 학습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런데 뭐 우리 아이는 아직 수능까지는 좀 멀었죠. 정말 중요한 건 내신입니다. 내신. 그래서 제가 내신의 알짜배기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일단 여기 필수 이수 학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1학년이고요. 1학년. 기본적으로 지금 선택 교육과정으로 바뀐 건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2학년 되면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 이수 학점이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일주일에 몇 시간 수업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뭐 국어 일주일에 8시간 수업하냐 이건 아니고 공통국어 1, 2죠. 이건 1학기고 2학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젠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1년 동안 하는 교과는 없어요. 다 집중이수제, 학기제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다 이제 이게 1, 2, 그래도 과학도 1, 2 이렇게. 그래서 1은 1학기, 2는 2학기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지금 이거를 이수학점을 반으로 나누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국수영 다 일주일에 4시간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과도 일주일에 4시간씩. 이거는 10인데요. 여기 과학탐구 실험. 그래서 얘가 4시간, 4시간, 1시간, 1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학기, 2학기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1학년 때가 내신 가장 중요한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1학년 때 국수, 영사, 과 이게 주력 과목이다 라는 거. 그래서 지금 어쨌든 우리 예비 고1 학생들은 지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내신 망해가지고 지금 뭐 자퇴를 하네 뭐 하네 이런 뉴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이 가장 중요한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일단 이걸 기억하세요. 통합과학 일주일에 4시간 수업, 4시간 수업. 그럼 이런 상황에서 학교는 어떻게 실제로 수업을 하는가? 케이스가 3개입니다. 3개. 첫 번째 케이스. 한 명의 선생님이 전범위를 가르친다. 이젠 지금 현재는 통합과학 전공이 없는 거 알고 계시죠? 물화생지 전공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물화생지는 2학년 때 하는 거고 1학년 때는 통합과학인데, 어쨌든 뭐 전공에 상관없이 물리든 화학이든 생물이든 지구과학이든 한 명의 선생님이 전범위를 가르친다.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2명의 선생님이 범위를 나눠서 가르친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4시간 들어가는 건데 2시간 2시간 쪼개가지고 통합과학 A, 뭐 B 해가지고 A는 한 명이 물화를 가르치고 뭐 B는 한 명이 생지를 가르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 케이스는 4명의 선생님이 범위를 나눠서. 그래서 이제 통합과학 A, B, C, D 해가지고 일주일에 4시간이니까 1시간씩 다 다른 선생님이 들어오는 거야. 자기 전공 과목.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학교는 케이스 1이 많을까요? 2가 많을까요? 3이 많을까요? 2? 우리 어머니는 1이야? 뭐가 많을게요? 2? 우리 어머니는 뭐가 많아요? 2? 참고로 저는 이제 과학중점학교였거든요. 제가 있던 학교는 3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3가 많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학교 선생님이야. 내가 만약에 생명과학 전공했어. 그러면 내가 물리 가르치고 싶겠어요? 가르치기 힘들겠죠. 그리고 공부를 해야 돼, 다시. 그죠? 근데 그나마 이제 물리했던 사람이 화학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제 생명했던 사람이 지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저는 올라운더라서 다 합니다. 참고로. 그래서 어쨌든 자기 전공 과목 아니면 가르치기 싫어요, 기본적으로. 그잖아요? 그리고 지금 학교 선생님 연령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렇죠? 지금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이 많이 이제 안 하려고 합니다. 이제 박봉이고 뭐 이게 뉴스도 많이 나오고 막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정년이 62세니까 이제 그때까지 많이 남아 계시거든요.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이가 많을수록 새로운 걸 하기 싫어요.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연배가 많은 선생님들이 많은 학교는 새로운 걸 하기 싫어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뭐 물리 전공인데 화학 가르쳤다가 잘못 가르치면 어떡하지? 이런 학교 선생님도 두려움도 있고, 학생이 질문했는데 대답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것도 있고, 특히 내가 물리 전공인데 화학 내신 문제 났다가 오류 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어서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가장 많긴 하다. 아직도. 라는 거. 그런데 점점 이게 많아지고 있는 추세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진로 선택 과목으로 이젠 다 선택 교육 과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학교의 교사 수급이 부족해요. 기본적으로 기간제도 잘 안 뽑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사 수급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장 많긴 하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학교마다 누가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진도는 다 다르겠죠? 그렇죠? 그리고 시험 범위나 그리고 그 시험의 난이도도 분명히 다 달라질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 선생님은 어떻게 출제를 하는가? 네, 이게 가장 우리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내용입니다. 네, 찍으셔도 돼요. 찍으셔도 됩니다. 대신 뭐 우리 여기 안 온 옆에 뭐 친구 부모님한테 공유는 하지 마시고 네. 네, 이런 학교의 상황 속에서 이제 학교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출제를 하냐? 작년 문제와 같은 문제를 일단 낼 수 없게 학교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출 문제 막 구하려고 막 이렇게 막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의미가 없다. 작년 기출은 낼 수 없게 돼 있다. 이거는 이제 모든 학교마다 규정으로 딱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학교 선생님한테 내신 문제 낼 때 작년 거 이렇게 보면서 이거 안 냈어요. 일부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학교에 딱 가면 저도 이제는 학교 딱 교직 들어가고 나서 첫 시험 문제 내야 되는데 아무도 시험 문제 내는 걸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내는 거지 뭐. 그리고 학교 가면 시험 문제 연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이제 전국 단위로 이제 수능 출제위원 뭐 참고로 제가 연수하는 그 강사였는데 하는 게 별따기예요. 그것도 이제 뭐 1년에 한두 번밖에 없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교 딱 들어가자마자 자기가 그냥 알아서 내야 돼.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은 어떻게 내냐? 첫 번째 수능 기출을 많이 참고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EBS 교재 수특수안을 많이 참고를 합니다. 세 번째 교사양 지도서를 참고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이제 통합각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 교사용 지도서는 다 나왔어요. 이미 다 나왔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CD로 다 줬습니다. USB로 다 주고 그리고 각 출판사 홈페이지에 교사만 들어갈 수 있게 또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EBS 교재 지금 통합과학 수특수안은 없어요. 수능 아직 안 나왔으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뭐 내신 뭐 약간 허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수능 기출 지금 통합과학 수능 기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 선생님들은 이제 문제를 어떻게 낼까요? 통합과학 수능 기출은 없어. 근데 내가 만약에 생명과학 가르치던 교사였어. 그럼 뭐는 가지고 있어? 생명과학 기출은 가지고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시험 이제 교과서의 내용과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참고해서 교육과정과 상관없이 자세히 낼 수밖에 없겠죠. 자세히 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수능 같은 경우에는 딱 교육과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딱 그것만 내야 돼요. 그런데 학교 내신은 학교 선생님이 왕이죠. 그렇죠? 학교 선생님이 왕이야. 그냥 교과서 없어도 프린트 주면 돼. 프린트에서 나와. 이렇게 하면 돼.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과학 같은 경우에는 특히 문제 보시면 뭐가 많아요? 그림이 많죠. 그림.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그림 그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0.01%도 안 됩니다. 안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제가 뭐 수능 출제도 했고 뭐도 했고 다 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다 그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 만약에 전문 업체에 맡기면 그림 하나당 2만 원씩 줘야 됩니다. 2만 원. 근데 뭐 학교 선생님은 당연히 뭐 맡길 여력도 안 되고 안 맡기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존 문제 그림 그대로 따서 보기만 바꿔. 보기. 왜? 그림을 새로 그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설명회 많이 다녀보셨겠지만 이 학교 내신 이 기출문제 거의 비슷하고 이 학교 내신 이 기출문제 거의 비슷하고 그렇게 낼 수밖에 없어요. 학교 선생님들은. 근데 그림도 못 그리고 뭐 문제 뭐 출제하는 거 배웠어 안 배웠어? 배우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연배가 많으면 새롭게 출제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새로운 걸 하기 싫어. 그러니까 그냥 기존에 있던 거 그냥 따고 뭐 이런 경우가 어쨌든 학교에서는 뭐 시크릿이지만 많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이제 학교마다 그 통합과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전공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학교는 물리 전공이 통합과학을 가르치고 있어. 그러면 내가 물리 자료가 많으니까 기출문제도 많고 하니까 물리에서 더 어렵게 내겠죠. 그렇죠? 내 생명과학이면 더 어렵게 내겠죠.
뭐 내 자료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 내가 더 자신 있어 하는 내용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런 고민이 드실 것 같아요. 어떤 고민이 드세요? 아, 그건 이제 애들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물어보면 되고,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기출문제를 다 이렇게 어떻게 어디서 이렇게 구해가지고 지금 내가 통합과학에서 여기서 뭐가 나오는지도 모르겠는데 이걸 어떻게 다 구하냐? 이렇게 고민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계신 분은 고민할 필요가 없다. 왜? 그런 거는 제가 합니다. 제가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딱 학교 맞춤으로 딱 원하는 문제를 다 이제 드리겠다 라는 거.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학교 통합과학 전공이 뭐냐. 이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래서 교과 선생님의 출제 역량이 매우 중요하고 사립은 한 학교에 계속 계시니까 퀄리티가 유지가 되는데 공립은 선생님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기출문제가 큰 의미가 없긴 합니다. 그래서 퀄리티가 계속 바뀌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연히 동국급 교과 선생님들끼리 상호 검토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 검토를 할 때 선생님들끼리 난이도 조절은 안 해요. 안 해요. 왜 그렇겠어요? 교사도 매우 개인주의 집단입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를 열심히 냈는데 나름대로 이 선생님이 이거 좀 너무 어려운데요 하면 기분 나쁘죠. 그래서 그런 짓은 잘 안 해요. 그냥 뭐 오타가 있네, 뭐가 있네, 뭐 이런 얘기만 하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학교에서는 내신 문제를 지금 이런 식으로 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아이 어떻게 이제 내신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예비 고1 교육방학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기. 첫 번째,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아이 중학교 과학 내용을 다시 정리해야 되는가? 아니면 물리화학이 어렵다고 하는데 물리화학 심화 선행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통과 전범위를 빨리 한 바퀴 돌리는 게 좋을까? 뭐가 좋을 것 같으세요? 1번, 2번, 3번. 나 같으면 몇 번? 현재 지금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 제가 매우 강조하는 것은 이겁니다. 전범위 선행. 왜 그렇겠어요? 지금 중학교 과학 내용을 지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통합과학 연계가 됩니다. 중학교 내용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 누구예요? 중학교 강사들이죠. 지금 중학교에는 물론 이제 중학교 내용이 통합과학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매우 기초적인 수준이고 지금 통합과학부터 기초는 다시 배우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없는 내용도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중학교 내용을 다시 공부할 필요는 없다. 그냥 처음부터 공부하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물리화학 심화 선행을 지금 해야 되는가? 통합과학 기준으로 봤을 때 물리가 어렵죠. 그런데 물리의 비중이 많이 빠졌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화학은 비중이 큽니다. 큰데 화학은 가장 어려운 부분이 통합과학 2에 있습니다. 2. 2학기 때 있어요. 2학기 때.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지금 이 심화라는 게 뭐예요? 개념 배우고 연락이 문제 푼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부터 뭐 물리, 화학 문제를 풀어봤자 어차피 물리는 어려운 게 없고 화학은 어려운 게 2학기 때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그거를 기억하겠어요? 기억 안 하겠어요? 까먹습니다. 까먹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애가 이게 통합과학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은 선행은 수학을 하셔야 되는 시기죠. 수학. 아니면 영어 단어 외우든가. 그래서 그러면 물리화학 지금 2학년 때 당연히 물리화학 2학년 때 배우는 물리화학 선행을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선택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통합과학 1을 한 학기 끝내야 되잖아요. 학교에서 다 끝낼 수 있을까요? 못 끝냅니다. 학교에 뭐 행사도 많잖아요. 행사 많습니다. 휴강도 많고. 그리고 선생님들마다 우리 학교 선생님이 누가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학교 통합과학 선생님이 생명과학 선생님이야. 그러면 물리화학 잘 안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우리 아이가 어떤 학교 들어갔는지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이거를 선행할 필요는 없다. 해봤자 까먹는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통합과학 전범위를 빠르게 한번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밑그림을 그려놔야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실제 학교에서 딱 배울 때 이거 맞아 배웠던 거였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단계가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통합과학 1, 2 전범위를 빠르게 훑는 것이 중요하고, 따라서 제가 이번에 통합과학 겨울방학 12주 특강을 한다라는 거. 통합과학 1, 2 전범위 개념 완성 기출문제 풀이를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시기에 고등학교 생활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돼요. 지금 학생들이 고등학교 올라와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공부가 아닙니다. 뭘까요?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 없을까? 나랑 같이 급식을 먹을 수 있는 학생이 있는가? 내가 동아리는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가? 내가 학교 선생님 인사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내가 반장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내가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 어떤 생활을 할 건지, 지금 생기부도 중요하니까. 그리고 우리 학생들 지금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4월 달에 뭘 하냐면 어떤 과목을 선택할 건지 1차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바꿀 수 있긴 하지만 지금 이제 메디컬 가려면 생명과학 관련 과목 선택을 해야 되고, 공대 가려면 물리와 관련 과목 선택을 해야 되고, 이런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진로에 맞는 과목 선택을 지금부터 어느 정도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같이 이제 부모님이랑 아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시면 좋은데 힘들죠. 그래서 이제 대치동에서는 막 3, 40만 원 컨설팅을 많이 받는데 우리 부모님들 부담되시니까 제가 그 컨설턴트를 모셔왔습니다. 왔어요. 그래서 겨울방학 무료 진로 진학 컨설팅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 다 이제 컨설턴트가 직접 일일이 너 고등학교 가면 어떤 생활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과목 진로 선택을 해야 되고, 이런 거를 다, 동아리는 뭐 어떤 게 좋겠고 이런 거를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학기가 되면 이때 학교별 우리 학교 선생님이 이제 전공이 뭔지 파악하셔서 내신 예습을 하시고 심화 문제 풀이 이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벼락치기가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벼락치기. 그래서 제가 이제 최상위권 아이들 인터뷰를 해보니까 학기 중에는 하루 순공 시간이 4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최상위권. 그리고 벼락치기는 6시간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벼락치기의 기간은 몇 주일까요? 벼락치기의 기간. 2주면 정말 대단한 거죠. 한 4주? 4주? 평균이 그냥 뭐 어느 정도 중위권 3주? 그 어느 정도 뭐 한다 4주. 그리고 정말 최상위권은 중간고사 끝나고 일주일 놀고 기말고사 준비.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딱 맞는 저의 컨텐츠 빠르게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지금 브로셔 있으니까 같이 이게 피시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일단은 저는 가장 중요한 게 3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강의력, 두 번째는 컨텐츠, 세 번째는 관리입니다. 강의력은 제가 이투스 1위 강사거든요. 그것만으로 증명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컨텐츠 교재는 제가 아까 20권 이상의 출판사 교재를 만들고 수능 출제위원이고 그걸로 입증이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겨울방학 때 저의 이제 GT버스 통합과학이라고 이투스에서 이제 1위를 하고 있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 교재 다 컬러풀하고요. 이제 기존 출판사 교재보다 훨씬 더 제 노하우를 많이 넣기 때문에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개념편이랑 기출편이 세트로 갑니다. 그래서 개념 기출 같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주 주간지를 줍니다. 주간지 프린트물로 주는 게 아니고 책으로 줍니다. 책. 아시겠죠? 그래서 12주니까 총 12부 제공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 이 주간지만 하더라도 150제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마다 150제 숙제로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기출편도 한 30제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200제 정도 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거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아까 뭐 기출 자료 뭐 그리고 내신에 많이 나오는 자료 다 집어넣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번에 특히 신경 쓴 게 독보적인 전문가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대학교 조교들이 막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제가 이번에 사실은 회사를 차렸어요. 그래서 회사를 차리면서 컨설턴트를 모셔왔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희 실장님으로 모셔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분인데 이분이 이투스에서 지금 가장 핫한 컨설턴트입니다. 지금 대치동에서 돈 받고 컨설팅 하는 사람이고 유튜브에도 이렇게 저랑 같이 이렇게 유튜브에도 입시하는 이거 이제 유튜브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이제 이투스에서 같이 기획해서 찍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수업 전후로 1대1 맞춤 합격 설계 해주시고 학습 맞춤 설계, 입시 맞춤 설계, 그리고 이제 예비 고1이니까 이제 생기부나 이제 진로 선택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다 이제 상담을 하고 컨설팅을 해드리겠다라는 거. 물론 이제 저도 같이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이랑 계약을 했냐면 전문 심리 상담사. 그래서 우리 아이들 요즘에 너무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줌으로 이제 선택자에 한해서 심리 상담 프로그램도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뭐 당연히 뭐 제 강의를 들어야겠죠, 그렇죠? 뭐 따로 돈 주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당연히 뭐 테스트 봅니다. 그래서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성적표 배부, 이제 문자 발송. 이번에 어플을 만들었습니다. 성적표 어플을. 그래서 이제 문자로 어플로 이제 다 보내드릴 거고요. 개인별 과제 피드백, 그리고 복습 영상 당연히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투스 온라인 강의 말고요. 여기서 이제 찍은 강의 이런 거 현장 수업 복습 영상 제공, 숙제 해설 영상 제공. 그래서 저는 이제 이투스 1위 강사이기 때문에 이투스에서 PD가 지원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PD를 또 섭외해서 이제 찍어가지고 온라인 강의 그 화질로 또 이렇게 학생들한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컨설턴트가 관리를 해준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네, 그래서 제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일단 30분 전에 와서 과제 제출하고 아까 그 주간지, 그 다음에 이제 사전 테스트를 봅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할 때 실장님이랑 그리고 우리 조교들이 바로 채점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기준치에 못 이르면 수업 끝나고 바로 재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클리닉 피드백이 들어가고 이제 질의응답 상담은 이때 시장님이랑 제가 같이 또 계속 진행을 하고 뭐 필요하면 또 줌으로도 하고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면 다 이런 게 안내 문자로 그리고 이 페이퍼로 계속 나갈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 이번에 그 실장님 컨설턴트가 입시 자료도 매주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이제 제 이투스 그 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또 수강욱이나 아니면 여기에 뭐 무료 강의나 뭐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강의하는지 한번 궁금하시면 보시면 되겠고, 이제 또 힘드실까봐 제가 브로셔 앞에 QR코드로 다 이제 심어놨어요. 그래서 친절하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투스 제 페이지 그리고 제 유튜브 아까 그 입시 그 유튜브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제 블로그도 있거든요. 블로그 그런 거 다 보실 수 있게 해놨으니까 저에 대해서 뭐 궁금하시면 뭐 언제든지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 네, 이렇게 제가 오늘 우리 오신 여러분에게 뭐 좋은 거 이제 정보 많이 드리려고 많이 시크릿 정보도 많이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우리 계속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 학생들의 꿈을 위해서 저는 이제 계속 최고의 강의와 최고의 컨텐츠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그레이트 티처 이승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